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우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7개월 내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예상보다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구재 주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민감도가 높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는요,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미래 제조업 활동에 대한 주요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재에는 자동차, 컴퓨터, 그리고 기계류, 항공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최소 3년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는 상품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 기업 투자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과 산업 생산 등 경제의 많은 요소들이 내구재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 주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보다 일주일 늦게 발표되는 이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표죠. 이 공장 주문의 미리 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3월의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5.7%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2.8% 감소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이 7개월 내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던 것인데요. 그럼 이같이 지표가 악화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살펴보면요, 이 항공기 수주가 감소를 했고요. 자동차의 주문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운송 장비 수요가 민간과 국방 부문을 막론하고 15% 정도 급감을 했는데요. 특히 항공기 주문이 48.2% 감소했습니다. 또 운송 장비를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도 전달보다 1.4% 줄어들었는데요. 이같이 내구재 주문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서 2007년에서 2009년 이 경기 후퇴 이후에 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장 활동 부문이 다시 활기를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적들은 대부분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실적을 발표한 보잉과 포드사 등 이 실적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보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업체죠. 이 보잉이 1분기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 787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잉은 지난 1분기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이 $1 7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 49센트를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배터리 결함 등으로 787 드림라이너의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인데요. 매출액도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또 미국의 생활용품 업체죠. 이 프록터 갬블도 회계년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88센트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전망도 웃돌았습니다. 네, 또 포드의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깜짝 실적을 역시 발표했습니다. 북미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호재도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의 2위 자동차 업체죠. 이 포드는 올해 1분기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41센트를 기록해서 지난해 39센트보다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전망 역시 상회했는데요. 매출도 339억 달러로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대표 세단인 퓨전이 북미 시장에서의 사상 최대의 판매를 달성한 덕이 컸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인 월풀 역시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요. 미국의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도 지난 1분기에 주당 21센트의 손실을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손실액이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지난 23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서 2011년에 미국의 상위 7% 부유층 가구는 순자산 가치가 평균 28% 증가를 했지만 나머지 93%는 재산이 줄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2009년에 일반 가구 자산의 18배에 달했던 이 상위 7% 부유층의 자산 가치가 2년 뒤인 2011년에는 2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유층의 자산이 미국 전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56%에서 2011년에는 63%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모습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부유층 같은 경우는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주로 했고요. 일반 가구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차이점인데요. 이 침체기에는 주식과 부동산 모두 하락을 했었지만 회복기 들어서는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S&P 500 지수가 34% 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S&P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5% 떨어졌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 부의 재분배 정책이 의회에 여전히 계류가 되어 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득 불균형 해소 법안들도 실제 격차를 줄이는 데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조사를 주도했었던 퓨 리서치의 리처드 프라이는 이 냉혹하지만 두 개의 미국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갈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